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를 대비한 전기기능사 출제 기준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딱 1년 동안 유효한데요. 바로 이러한 출제 기준을 토대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지, 나의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좀 법규가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아직 2021년이 오려면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가오는 2020년의 시험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자격 직종은 바로 전기 기능사입니다. 전기 기능사 객관식 시험 문제 필기 시험부터 보시게 되면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바로 사지선다형이죠. 그리고 문제는 총 60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기 이론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기기에서 20문제, 설비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16년도까지는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가 전기이론, 21번부터 40번까지가 기기, 41번부터 60번까지가 전기설비였으나 최근의 문제는 CBT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무작위로 출제가 되어서 번호와 관계없이 그냥 이 각각 20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 6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36개를 맞춰야 60점이 되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총 1시간 동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마킹하는 시간을 따져보게 된다면 아주 모자라지도 그 다음에 아주 남지도 않는 적정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전기 이론부터 어떤 항목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정전기와 콘덴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의 본질, 전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정전기라고 하는 것에 나오게 되죠. 정전기를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정전기를 저장하는 콘덴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전기장과 전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즉 자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위에서는 우리가 물질과 정전기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은 자석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영구 자석은 어떤 것인지, 자석의 성질은 어떤 것인지, 특히 중요한 쿨롱의 법칙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전류로 어떻게 자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든지 앙페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선의 방향, 도체가 자기장에 받는 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기회로, 전기회로와 비교돼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자기저항이나 자속 밀도 등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자력, 즉 전자석, 이 전기를 가지고 만드는 자기의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자유도, 근본적으로 전기가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력, 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전자유도가 나오게 되죠.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전기 회로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류 회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메 법칙이나 기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전기 저항에서 특히 조금 더 우리가 관련된 수식과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류를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류이죠. 교류는 직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과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연파 교류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 RLC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각각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상 교류회로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다양한 결선법이나 삼상 전력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같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파형이 아닌 비정연파, 정연파가 아닌 파형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비정연파의 의미는 무엇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꼭 전기작용뿐만이 아니라, 즉 전자유도작용뿐만이 아니라 열을 내는 작용과 화학작용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열의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화학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변압기에 대한 얘기도 있게 됩니다. 변압기의 구조와 원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이론 및 특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구조와 원리에서는 변압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변압기의 등가회로, 그리고 이제 변압기 이론 및 특성에서는 전격, 손실, 효율, 전압비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변압기의 결선, 변압기의 병렬운전, 변압기의 시험 및 보수도 모두 다 변압기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류기가 있습니다.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를 모두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 되는데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직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류기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및 특성, 그리고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직류 전동기의 특성 및 용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또 직류기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시험법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직류기가 끝나게 되면 다음은 유도전동기를 배우게 되는데,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동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아래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류 발전기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뒤에 아주 일부분에는 교류 전동기에 대한 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동기는 보통 우리가 조상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내용이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 회전 원리와 회전 자기장의 근본 구조, 그 다음에 단상 모터, 단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속도 제어랑 용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삼성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 우리가 주파수 제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도전동기 출력, 토크 특성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립이라는 개념이 꼭 이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동기기입니다. 동기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가 유도기와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 예를 들어 왜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동기발전기의 이론 및 특성,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그리고 동기발전기의 운전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 발전기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기 전동기의 운전으로서, 이때는 우리가 조상기의 운전이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기기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정류기 및 제어기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류용 반도체 소자,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각종 정류회로의 특성으로서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같은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 이외에 제어 정류기, SCR과 같은 다이악 같은 다양한 전력 소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사이리스터의 응용회로라든지 제어기 및 안전장치, 컨버터, 인버터 이런 개념들도 학습하게 됩니다. 전기 설비로 가서는 보호계전기, 최근에 이제 보호계전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호계전기에서는 우리가 각종 자가용 수변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전기의 특성, 종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구 이름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배선 재료, 뭐 스위치나 콘센트나 아니면 소켓류,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와 관련된 공구 이름도 있습니다. 각종 게이지나 아니면 금속관용 공구, 아니면 합성 수지관을 가공하기 위한 공구들도 모두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 유의할 사항들, 일단 어떻게 벗기는지,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 다음에 단자랑은 또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배선공사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옥내 배선공사, 크게 우리가 애자부터 시작해서 금속 몰드, 합성수지관, 합성수지 몰드,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 전선관, 그리고 가요 전선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조금 더 가서 덕트, 케이블, 그 다음에 저압 옥랩에서는 어떻게 공사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압 옥랩에서는 전등 배선, 전력 배선, 접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최대 사용 전압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접지의 종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저압 옥랩 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고압 옥랩 배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전선 및 기계기구의 보안공사, 즉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전선 및 전선로의 보안,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를 공사하는 것, 각종 전기기기 설치 및 보안 공사에 대한 내용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접지공사와 관련된 규정들, 필요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공 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 옥내뿐만이 아니라 옥외에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인입이 되어야 되는지, 관련된 배전 선로에는 어떤 재료나 기구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장주, 건주 및 가선, 전주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주에 다양한 기구들을 달 때는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또 주상기기, 전주 위에다 설치하는 기기에 대한 특징들도 나와 있게 됩니다. 고압 및 저압 배전반 공사에서는 배전반 공사나 분전반 공사의 각종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전기 공사를 항상 좋은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수 장소, 좀 먼지가 많이 있거나 위험물이 있거나 혹은 가연성 가스가 있거나 부식되는 가스가 있거나 흥행장, 광산, 기타 위험한 곳, 즉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에 대한 그 공사 기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 이외로는 전기 응용시설로서 조명, 동력, 제어, 신호배선, 전기 응용기기 설치 공사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전기 설비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은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입니다. 실제로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은 출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출제 경향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출제 기준을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연도 이제 기출문제 한두 개 정도의 예시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인지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래도 문서상으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공사를 준비하고 전기 배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기 배관하기 보게 되면 여기에 금속관, PVC관을 배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금속관 배관을 할 일은 거의 없죠. 전동기 제어 및 운용하기, 여기 이제 시퀀스를 활용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퀀스 도면을 보고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세부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기시설물의 검사 및 점검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전기를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벨 테스터기와 같은 테스터기로 여러 번 검사하고 혹시 오결선이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020년도에 해당하게 되는 전기기능사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을 보시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다면 바로 학습에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는데 혹은 이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 보는 것,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미리 한번 보고 내가 갈 길을 한번 머릿속에 새겨놓는 것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까지만 유효한 여러분 출제 기준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